경남 양산시 신기동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이곳은 손발 접합, 척추관절, 내과 질환 등의 수술과 치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일 이른 아침이지만 대기실은 이미 만석인데요. 지난 12월 취임한 구인의 병원장. 진료실 가득한 축하 화분 사이에서 그 역시 진료 준비로 바쁩니다. 재접합 수술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는 구인의 원장. 비종합병원의 병원장으로 새롭게 시작된 그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손, 발, 다리.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체 부위들. 그리고 소중한 신체를 피치 못할 사고들로 잃어버리게 된 환자들. 재접합 수술이란 절단된 신체 부위를 붙여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술입니다. 예, 말 그대로 접합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일부가 절단이 됐을 때 그걸 붙이는 수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잘렸다든지 팔이 잘렸다든지 또 다리가 잘렸다든지 할 때 그거를 이제 각 구조물별로 현미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붙여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재접합 수술입니다. 예, 지금은 그 기술이 교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손상이 되지 않는 절단 환자들은 거의 기능이 90% 이상은 회복이 됩니다. 수술 테크닉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공을 하신 분한테 찾아가셔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인의 원장은 부산 경남 내에서 수지접합 분야 최다 수술자로 1995년에는 10손가락 모두가 절단된 환자의 재접합 수술을 10시간 만에 성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칠판에 가득 적힌 수술 일정. 환자들의 높은 연령이 눈에 띄는데요. 양산 지역 특성상 환자층은 주로 공장이나 농업 종사자가 많으며 노화로 인한 노인성 병변, 그리고 일상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절단 사고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 수술한 환자는 52세 남성으로 손가락 인대가 손상된 환자입니다. 재접합 수술은 절단된 손발 등을 미세한 신체 부위에 정밀하게 접합해야 하기 때문에 외과 시술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재접합 수술의 관건은 고도의 수술 테크닉을 지닌 전문의와 의료진, 그리고 응급시설과 재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병원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접합 수술의 권위자인 구인의 원장의 취임으로 동료나 후배 의료진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재접합 수술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은 이게 얻는 게 하나도 없고 다시 절단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의사로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환자한테 가서 이 혈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주 0.1mm, 2mm 정도에 가는 혈관이다 보니까 꾸며놔도 다시 막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히면은 다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가서 지금 현재 수술은 잘 됐지만 또 며칠 정도 경과를 지켜봐서 혹시 가다가 뺏기면은 손가락이 절단된 부분이 다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좀 상세히 설명하고 수술 후에 또 주의점 담배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주의사항을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재접합 수술의 전문의들은 절단 환자들의 애절한 희망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도 그들 곁에서 소중한 신체 부위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손이 네 번째 손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요 손가락 척 부인대가 다 파열돼가지고 이렇게 손을 제끼면 이렇게 탈구가 됩니다. 여기 인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번 수술은 요 인대를 복원해주고 봉합해주는 수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술은 잘 됐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한 수술실. 구인의 원장의 지시에 의료진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수술을 소화해내는 구인의 원장. 오늘도 빡빡하게 짜여진 진료와 수술로 오전 시간을 훌쩍 보냅니다.
하지만 피로감도 잠시. 그의 머릿속엔 지난 수술의 과정과 결과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수술 계획들로 가득합니다. 정형외과라는 거는 뭐 매력적인 학문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외과나 신경외과나 뭐 다른 기타 외과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외과적인 수술은 하고 나서 결과는 직접 바로 확인하고 나중에 나타나니까, 정형외과는 수술하고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수술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일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정형외과의 매력이라 할 수 있죠. 정형외과 의사를 이 목수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는 어떻게 부러지고 이렇게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그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이 과학이 발전하고 세월이 발전할수록 이 기구가 자꾸 발전하고 모델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을 계속 새로운 기구라든지 새로운 그 학문을 습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가 다른 외과 부분이랑은 조금은 틀린 부분이 그렇습니다. 오후가 돼서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면 구인의 원장의 일정은 오전 수술로 인해 못다한 진료들로 오후 시간이 채워집니다. 요 뼈도 보이지? 예? 여기도 뿌리 보이지? 뼈가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뼈가 이렇게 팍 내려앉았어요. 안 깨진 데는 이렇지 않니, 그죠?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깨져, 여기도 부러지고. 이 짚으면서 뼈가 이렇게 계란 껍질이 이렇게 탁 깨졌거든요. 수술하는 게 나중에 손 쓰기가 편하십니다. 요거는 이렇게 각이 이렇게 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싹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손목이. 예? 지금 요 보시면 손목이 이렇게 퍼졌잖아요. 이게 내려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다 안 올라가요. 이 손을 짚으면 아파요. 이 지역이 양산 지역이다 되다 보니까 사실 주위에 공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상 환자,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다친 환자가 많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농촌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농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아서 대형성 관절염이라든지 척추가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노인성 병변이 많습니다. 우리 의학이라는 게 우리 의사가 신도 아닌데 다치기 전까지 100%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고, 우리 의사들은 원래 기능의 한 70~80% 정도의 기능만 회복하면은 우리 의사로서는 참 우리 할 일을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환자분은 그 10% 20%의 그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우리 치료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는데, 환자분도 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 수술에 대해서 20대 젊은 관절을 만들 수가 없고, 우리가 뭐 얼굴에 주름이 생겼는데 그걸 성형 수술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20대의 고운 피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마찬가지로, 환자도 그런 걸 사전에 좀 인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게 100% 욕심이라면은 치료를 해서 한 60~70% 정도만 얻으면 100% 만족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루 평균 구인의 원장이 만나는 환자만 해도 20~30명. 진료와 수술이 톱니바퀴처럼 이어집니다. 전문의로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나, 또 환자가 거기에 만족을 못했을 때, 그런 데 대해서 좀 힘들고, 특히 접합수술이라는 시간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혈관, 신경 모든 구조물을 다 하나하나 붙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보통 일반적인 수술보다도 몇 배로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수술했는데 결과가 나빠서 절단된 부분을 살리지 못할 때는 정말 all or none이죠. 살면은 100%인데 잘못되면은 100% 다 잃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뭐 길게는 10시간까지 했는데 결과가 나빠서 다시 절단을 해야 되고 다시 원위치가 되면은 좀 허탈하고 힘들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나이가 19살짜리 청년인데
그 종이 재단기에 10손가락이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한 10몇 시간 장시간 수술해서 그 10몇 손가락 다 재접합해서 성공해서 그 친구가 나이도 젊고 또 치료에 협조적이고 또 절단기에 절단됐다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절단이 돼서 그 치료도 잘 되고 또 수술도 잘 되고 또 재활치료도 잘 돼서 그 친구가 군 복무를 다 마치고 그렇게 현장 복귀한 부분에서 정말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손을 붙여서 다시 사회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고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잃었던 손을 하나 다시 찾은 것만큼 환자도 기쁘겠지만 저 역시 또 그렇게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되죠. 재접합 수술은 수술만큼 재활도 중요한 치료 과정 중 하나입니다. 구인의 원장은 수술 경과를 꼼꼼히 체크하며 환자의 회복을 돕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저는 내성 발톱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와가지고 원장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았고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수술을 잘 하시고 편안하게 좀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재접합 수술하는 거는 수술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못지않게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야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뭐 재접합 수술하는 게 붙인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만약에 절단됐을 때 손가락을 붙이는 게 접합의 성공이라면은 재활은 그 기능을 살리는 부분이 붙으니까 결국 우리가 재접합 수술의 최종 목표는 잘린 손가락을 붙이고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붙여서 회복하는 게 목표니까 재활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실 진료실에 이어 환자들의 입원실도 구인의 원장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치료 과정의 일환으로 구 원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과 중 하나입니다. 머리가 좀 아프죠? 요거는 이제 땀이 나서 그래. 예. 이제 많이 편안하지? 허리는? 허리도 뭐 이제 안 아프시지? 맨날 허리가 이만큼 들려 있으면 안 아프겠어요. 예. 그 보조기는 누웠을 때는 할 필요 없고 일었을 때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이제 수술은 잘 됐고요. 예. 잘 됐습니다. 예, 안 아프지? 지금 뭐 조금 아직까지 마취가 덜 풀리고. 그렇지. 조심하. 예. 한 거는 뭐 우리 한 건 좀 남아 있어. 예, 다 식사는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죠. 예. 피는 4주. 4주 뒤에. 수술한 날도 4주. 그다음에 이것도 그때 다 풀기. 흔히들 고통의 정도를 비유할 때 신체의 일부분이 떨어진 듯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신체적 아픔과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이겠죠. 화장실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는데 밤늦게 이제 응급처치하고 아침에 왔는데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뼈에 금이 가고 연골이 빠져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일가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한 이틀 되니까 이제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친절하시고 잘해주십니다. 손톱이 이중으로 이렇게 겹겹이 자라가지고 다른 병원 3군데 4군데를 갔는데 다 안 된다고 그냥 가라고 하셔서 원장 선생님이 보시고 위에 이 손톱을 뽑고 뿌리를 똑바로 나도록 밀려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 후 그 자리에서 수술실에서 여러 방면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서 수술이 제법 좀 큰 수술이 돼서 손톱을 다 뽑았습니다. 다 뽑고 인공 손톱을 지금 넣어놨어요. 여느 때와 같이 일상 근무를 하는 중에 그라인더 날에 손바닥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이 병원을 오게 됐는데 때마침 원장님이 직접 수술을 해주셔서 지금 빠른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접합 수술은 병을 고친다기보다 신체의 형태와 기능을 되돌리는 데 초점을 다하는 수술입니다. 그만큼 의료진에게는 책임감과 스트레스도 상당한 분야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제접합 수술의 권위자로 걸어온 수십 년. 부인의 원장은 이제 종합병원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병원이 또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줄지 기대해봅니다. 저희 병원을 믿고 찾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길에 못지않게 저희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